조금 전에 소개받은 모핑아이 김경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새로운 커머스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 트렌드와 함께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5월까지 LG CNS에서 미래전략 쪽의 블록체인 사업 전체 단장을 맡고 있었고 신입사원부터 26년 5개월 LG에 있다가 작년 5월에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 가서 대표이사 2개를 경험하고 올 1월에 스타트업 모핑아이, 모든 사람들의 핑크빛 꿈을 이루어주는 아이, 눈이 되겠다고 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핑크빛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왔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결국은 이제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상으로 연결이 될 거고 새로운 가상의 미래의 자산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NFT를 품은 메타버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블록체인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와 그다음에 AI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올 연초에 여러 제안을 했었고 그 수주를 해서 그 레퍼런스를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금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저희 모핑아이 부스가 3개 이렇게 크게 열려 있는데요. 어제도 150명 정도 오셔가지고 실제 NFT를 발행도 해보고 지갑도 만들고 재미있는 NFT를 받아가 보시는, 그래서 지금 줄 되게 많이 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기정통부 사업을 이제 수주해서 저희가 POC만 해도 되는데 실제 플랫폼까지 오늘 우리 머니쇼에 맞춰가지고 어제자로 국내 최초 미스테리박스라는 판매 방식을 가지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은 스페이스 이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중소벤처부에서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라고 아시죠? 엔비디아 사업에 저희가 연초에 선정이 돼서 마이데이터 기반의 현실의 데이터 기반의 연계된 메타버스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어떤 생체 모방, 나중에 스마트 시티의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생체 모방 로봇 사업도 수주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품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개의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규모나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가 원래는 가상 게임에 훨씬 더 연초에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되게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는 되게 중요할 텐데 그 데이터 기반의 고객들한테 재미와 문화를 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마이데이터 연계된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게 엔비디아에서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열심히 사업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NFT나 D앱의 시장 규모는 아시다시피 되게 커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 메타버스의 개념이나 최근 트렌드 잠깐 말씀드리고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이게 이제 나온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오래된 용어이고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융합이 된, 죄송한데 여기가 꺼졌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약간 네. 죄송합니다. 네, 융합이 된 결합적 의미인데 코로나19로 사실 이제 훨씬 더 활성화가 된 용어죠. 하지만 통일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미국의 미래학협회에서 주관했던 메타버스 정의를 보면 메타버스는 융합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연구화된 가상 공간의 융합이고, 여기서 이용자가 그것을 경험할 때 동시에 혼재되어 나타난다 라고 2006년도에 이미 정의도 있었고요. 아직도 지금도 제가 IR을 하다 보면 당신네 회사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뭐냐라는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 게임에서도 가상세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96년도에 이미 바람의 나라라는 거에서도 OX 퀴즈 같은 것도 있었고, 제가 LG 출신인데 LG 소프트웨어가 한 5년인가에 저희 LG CNS로 인수합병이 됐었는데, 그때 이미 LG 소프트웨어에서도 그 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상환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가상세계하고 다르게 요즘 또 다시 화두가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는 정치 행정 그리고 기업 경영이나 회의할 때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 마케팅 홍보 등에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메타버스와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MMORPG 가상의 게임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가상세계 게임은 보시면 게임사가 설계한 틀 안에서 진행하는 약간 완전히 폐쇄적인 구조이고 거기에서는 사냥과 전투를 통해서 경쟁 지향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의 메타버스라고는 세계 내 새로운 그 가상 세계 내에서 직접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개방적 구조. 그래서 개방적 구조와 함께 가상에서 현실을 대체하려는 현실 지향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통점은 플레이어가 자신을 반영하는 아바타를 조작하거나 아바타 기반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더 현실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4대 요소 많이들 요즘은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가 가상세계. 그러니까 게임이나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와 같은 또는 세컨드 라이프 같은 3차원 환경까지 아우르는 가상 커뮤니티를 전체 총칭해서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 이게 좁은 의미 어찌 보면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미러 월드라고 해서 현실을 반영한 세계. 요즘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거나 회사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목적성을 앞에 있는 게임보다는 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실제 사람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일종의 가상세계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AR, VR 그리고 XR, MR 해서 모든 그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서 실현 혼합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나 인터페이스 기기를 통해서 확장 증폭된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이제 4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현실과 괴리된 아까 말씀드린 가상세계 중심의 메타버스에만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전투, 사냥 그리고 인게임 컨텐츠 향상에만 머물러 있었고 현실 반영한 게임은 아주 일부에 국한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하려는 초기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가상 세계에서 경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그런 MMORPG 게임 형식에 머물렀던 게 과거의 메타버스, 올 연초까지의 메타버스였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의 메타버스는 현실을 반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메타버스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의 제페토나 SK텔레콤의 이프렌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로블록스나 게더타운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있는 기업 경영이나 공연, 교육, 전시회 이런 것들을 직접 대면에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한계점은 여전히 기존 게임 형식에서 2D에서 3D로 바꿨는데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게 뭐가 그렇게 좋지? 뭐가 그렇게 달라졌지? 그냥 줌 미팅하면 되지 왜 여기서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의 시장성이 되게 높다고도 불구하지만 왜 이렇게 현실과 그냥 굳이 메타버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데 왜 발전을 못하는 거죠? 왜 여기에 머물러 있지라고 봤을 때는 그 CPND라는 생태계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하면 컨텐츠죠. 그래서 실제 VR을 이용한 킬러 메타버스 꼭 VR이 아니어도 되는데 현실과 가상을 연계한 어떤 메타버스의 컨텐츠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플랫폼 AR, VR 기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메인 플랫폼이 없다라는 것과 함께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5G가 깔려 있기 때문에 성능이 사실은 나서 3D 아바타 7명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명이 넘으면 버벅거리는 플랫폼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이러한 그 비대면 시스템들이 사실 우리나라만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동남아나 유럽만 가도 네트워크 성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성능 때문에 굳이 3D로 해야 될까? 2D로 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 우리 AR, VR 기기 사실 비싸고 집에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뭐 꼭 이걸 끼고 가상 세계를 느끼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비용이나 관심 부족이나 체감 수준 등으로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1.2%밖에 가구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목은 받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을 하지는 못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도 메타라고 이름 짓고 5년 후를 바라보고, 저희 회사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저희 NFT 외 메타버스 플랫폼을 오픈을 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3년이나 5년 후에는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붕괴가 돼서 이게 현실인지 이게 가상인지, 현실에 있는 나의 모든 활동이 가상에도 보여지고 가상에 있던 것들이 내가 거기서 어떤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그게 현실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융합하는 그러한 세상이 앞으로는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경계가 사라지는 메타버스가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4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꼭 뭔가 기계를 써야 된다거나, 10대들이 지금 사실 로블록스나 제페토 되게 좋아하지만 20대 이상 그닥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에 따라서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CPND의 생태계를 조화롭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앞에서 잠깐 배 연구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게임 산업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현실 대체 목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인드도 그 안에서 아바타한테, 로봇이나 아바타한테 어떤 그 모욕을 주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또는 이게 이제 법적 효력의 문제나 상거래할 때 과세 문제, 아까 로블록스나 그 다른 거에서는, 해외에서는 그거를 원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저희가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산업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방식의 차별점에 대한 어떤 이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안에 가서 해야 되지? 윗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로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서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도 사실은 메타버스는 가게 될 텐데,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는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걸로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올해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가 현실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되지 않으면 그냥 게임에 지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제페토나 로블록스는 10대들은 아주 재밌어 하지만 사실은 2030 이상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데이터, 우리가 금융 활동이든 신체 활동이든 이런 걸 모방하는 메타버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최근에 햄버거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아바타가 뚱뚱해진다거나, 아니면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을 때 코어 근육이 날씬해진다거나, 이렇게 통해서 현실에 있는 생활을 아바타를 통해서 훨씬 더 내가 빠르게 느낄 수 있고, 아바타에서 나왔던 것들을 자랑을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실을 더 열심히 사는, 그리고 가상에서와 현실의 어떤 업적을 달성하면 그걸 NFT를 통해서 어떤 실제 경제 연결고리로도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특허를 내고, 이건 특허 출원과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걸 아까 엔비디아에 제안을 해서 그 되게 신박하다는 아이디어를, 그때 아마 AI 사업은 되게 많이 제안을 하는데 AI와 메타버스가 연계된 사업은 저희가 최초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부담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페토나 기존의 게임들은 들어가서 직접 조작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앉아서 20분 이상은 조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10대 남성이나 10대나 남성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현실과는 연결이 거의 끊어져 있지만, 저희 플랫폼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얘가 자동으로 메타버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뭐 엘리베이터 안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들어가서 추가 조작만 조금만 하면 되는, 그리고 예쁜 걸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2030 MZ세대나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한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드린 것처럼 뭐 노트북을 샀으면 아바타도 노트북을 사고, 항공권을 끊었으면 진짜 아바타 메타버스가 여행을 가는 거고, 요즘은 스마트워치 많이 하는데 GPS 동의만 해놓으면 실제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도 다 자동으로 기록을 하는, 사실 요즘 다 자랑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 운동을 했던 것들도 활동을 모방해서 아바타도 운동을 해서 어느 날 무슨 운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동 모방을 통해서 자동화된 라이프 로깅을 하는 메타버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대체하는 그런 한국의 메타버스, 소셜 메타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자동화된 로깅과 함께 뭐 친구들의 추억도 같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피트니스를 내가 아침에 방문을 했을 때 그거가 자동으로 로깅이 되는데, 그걸 누르면 한 달 동안의 내 몸의 형태는 어땠는데 최근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기록이 돼서 자동화된 라이프 로깅이 되게끔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선물이나 이 옷을 언제 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들 젊은 사람들도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형을 선물을 받았거나 뭐 옷을 샀던 그런 것들이 라이프 로깅에 의해서 자동으로 기록이 됐을 때 그걸 누르면 실제 그 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곰인형을 왼쪽에 보시면 눌렀더니 100일 기념으로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친구랑 그날로 눌러서 가보면 그날에 제주도에 가서 어디를 다녔고 내가 이 선물을 받고 이런 저녁을 먹었구나. 그래서 친구를 소환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마법 같은 라이프 코칭을 해주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 안에 데이터가 쌓일 거고,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한 회사로 AI 기반의 메타버스를 만드는데, 실제 현실을 베이스로 가상에서 활동한 것까지 이쪽 플랫폼에 데이터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바다를 좋아해. 그러면은 뭐 강릉이나 제주에서 어떤 축제를 하니까 스탬프 투어를 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요정이나 또는 예쁜 AI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요즘 아까 이제 너 너무 그 패스트푸드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어, 조금 음식 조절하자라는 이런 코칭을 해주는, 그래서 이 안에서 매직 같은 코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좋아하는 제주나 강릉이나 이런 데서 어떤 스탬프 투어 같은 거, 요즘 스탬프 투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엮어가지고 실제 내가 그 강릉이나 제주에서 전체 스탬프 투어 중에 내가 몇 등 정도 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다양한 월드, 저희가 스터디 월드도 지금 만들고 있고, 헬스케어 월드, 내 모양을, 몸의 운동을, 관절을 그대로 분석해서 실제 이 점수는 98점이야.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되게 심심했는데 옆에 아파트에는 내 친구도 불러서 같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라는 거에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실제 스코어도 보고 친구와 같이 놀아보고, 또 여기에서 요가복도 입혀보면서 어떤 커머스가 이커머스 3.0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데이터 기반의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다 보니까 데이터 통장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이 페이스북이 결국은 데이터를 마음대로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앞으로는 마이 데이터 시대가 되면 더더욱이 개인의 내 데이터가 어디에 제공이 되었었고 어떤 보상을 받는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를 만약에 금융회사나 보험회사가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를 리워드를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어떤 데이터가 공급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해서 신체월드랑 해서 현실에 있는 모든 걸 메타버스로 연결하는 걸 저희는 기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FT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애받은 시간이 30분 정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NFT 앞에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왜 메타버스와 NFT가 연계가 될까요?
많이 얘기는 하지만 실제 메타버스, 아까 특히 가상세계 게임 이런 데서 보면 이용자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게임의 사건이었잖아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확률을 조작한 것도 문제였었고, 올 초에 NC 소프트에서 그 리니지 게임도 5천만 원짜리 아이템이 갑자기 1,000만 원 하다가 항의를 하니까 이걸 다시 5천만 원으로 롤백을 시켜버려서 1,000만 원 주고 아이템을 1억 6천만 원치 샀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내 거가.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현재 한계에서는 그게 내 게 아니고 회사 거이지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그러한 한계점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증명해줘라는 것 때문에 NFT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로 이제 실체화된 지금 마켓플레이스들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NFT로 가상에서의 어떤 실체화도 되고 가상과 현실에 있는 여러 NFT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들이 이제 국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NF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non-fungible 토큰으로서 되게 희소성을 가지는 디지털 자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왜 있냐고 하면 우리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특히 여기 이 마리킴의 올해 이제 우리나라 작가 작품 중에서 마리킴의 NFT가 6억에 팔렸는데 그 작품을 보면은 원래 한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눈을 깜빡이는 디지털 아트로 그다음에 NFT로 만들어서 6억에 새로운 이제 아트가 디지털 아트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원화에 가지고 있던 가치가 올라가고 또 마리킴의 인기가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이제는 원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트라는 새로운 세상 안에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의미도 있는데 그것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그냥 누구나 복제했던 거와 달리 우리가 그 갤러리나 옥션을 쓰는 이유도 히스토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본이고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다시 누가 샀는지 그것처럼 NFT에서는 이 디지털 원본이 누가 발행을 했었고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다시 누가 샀어 라는 그런 옥션에 서울 옥션이나 KOE 옥션, 크리스티 이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NFT의 디지털 파일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메타버스 쪽에서의 NFT, 그러니까 우리 디센트럴랜드 이런 거 되게 유명한데 그 안에서는 되게 비싸게 땅을 우리가 샀지만 그 땅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만 가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NFT화가 되면 다른 쪽에서도 그게 다 이제 현실과 가상이 연계된 여기에서도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그건 내 거야 이런 거가 되어서 NFT가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요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처음에는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디지털 아트 특히 되게 유명하신 분들 것만 50억, 몇백억, 800억 이렇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왜 유명한 사람들한테만 그게 되게 유명한 거지? 그리고 오픈시라는 그 글로벌 마켓에서만 사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오픈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유명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인도 막 올려서 쓰레기가 된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냥 디지털 아트로서 고액에 거래되다가 이거 버블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요즘은 중저가의 NFT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게임 NFT,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엑스 인피니티 같은 요즘 게임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나 또는 수집형 카드 이런 걸 이용한 NFT들이 열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그래서 오픈시나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훨씬 그 엑스 인피니티 이런 게임이나 수집형 카드의 어떤 콜렉션 랭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중에서도 특히 엑스 인피니티를 보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데 NC 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데가 시가총액이 14조 원, 10조인데 엑스 인피니티가 벌써 9조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 최대 게임사 양대 상명의 시가총액과 별 차이가 없을 만큼
NFT와 메타버스가 융합된 이 엑스인피니티가 되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는 다 NFT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유저들 간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 원래는 이기기 위한 게임, 플레이 투 윈이었지만 이제는 플레이 투 언, 돈을 벌기 위한 게임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근데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고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아침에도 어떤 포럼 잠깐 하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제발 나라에서 좀 그냥 놔두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에 대한 크리에이션 역량이 뛰어나고 기술도 뛰어날 텐데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저는 정말 저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기술로도. 특히 또 이제 앞으로 주목받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건 2차 창작이에요. 그래서 기존 NFT는 수집만 해서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이걸 사와서 기존 도트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도 되게 비싸게 팔렸었죠. 근데 이거를 새로운 캐릭터로 크립토펑크 해가지고 수집한 거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보면 그 보드 에이프 요크 클럽의 어떤 원숭이 컬렉션도 되게 비싸게 팔렸는데 이거를 좀비 원숭이 컬렉션으로 만든 거예요. 약간 융합을 시키고 변이도 시켜서. 근데 얘가 더 비싸져요. 근데 그러면서 이 원래 원 저작자들은 이분들한테 나의 지재권을 10% 달라 해도 되고, 새로운 걸 만들 때마다. 근데 최근 트렌드는 아예 다 줘버린대요. 다 줘서 한번 만들어봐 하는데 원본이 누구였다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NFT에. 그러다 보니까 1차 창작자도 이 밸류가 엄청 올라가고 2차 창작, 이걸 사갔던 바이어들도 우리 MZ 세대들 특히 이제 창의력이 튀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어떤 NFT가 단순 소유를 넘어서 2차 창작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컴 옥션 이렇게 하다 보니까 NFT 특히 여기 작가분들도 아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갤러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영역의 작가분들, 특히 아트뿐만 아니라 조각, 스포츠, 저는 뮤지컬, 클래식 다 NFT화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플랫폼에 올려야 되고 마켓플레이스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클레이튼이라는 국내 이제 카카오에서 만든 플랫폼은 수수료가 싸서 이번 이벤트에서는 저희가 한 10,000원 상당의 클레이를 무료로 드리고 컬렉션을 저희 거를 미스테리 박스를 사서 실제 NFT를 획득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더는 근데 가스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폴리건하고 바이낸스까지 저희 연말에 만들 거였기 때문에 좀 손쉬운 NFT를 발행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아예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해서 자기가 직접 민팅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무료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NFT를 손쉽게 발행해주고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에 동시에 업로드하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가 꼭 있어야 되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이걸 이제 통합지갑 관리하는 거와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메타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기능을 통해서 현실에 있는 아이템을 아예 메타버스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만들어드리는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이거는 직접 가서 보시는 거가 훨씬 더 돈도 없고 미스테리 박스도 열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오셔서 많이 질문하시는 거가 아마 다들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내가 오픈시나 글로벌에 올려도 되지만 내 플랫폼을 되게 갖고는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내 걸 만들려니까 돈도 들고 운영비도 들고 고도화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마켓플레이스는 B2B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호 고객, 이제 중소기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갤러리 작가 몇 분을 가지고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 오셔서 저희한테 그냥 입점을 하시면 아트 영역 또는 설치 미술, 지금 저희가 실물 40년 된 청담동 주얼리 샵이랑 연계해가지고 저희 실물 보석도 할 수 있는 NFT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것들이 지금 NFT 할 수 있는데 그 입점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거는 아까 디지털 아트도 있지만
지식재산권과 연계해서 당연히 판매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뿐만 아니라 다수로 쪼개어서 파는 거, 그리고 다수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판화처럼 판매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실물 교환하는 거, 사실 갤러리 하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가 내 갤러리에 내 이 아트가 팔려야 되는데 이거 NFT 하면 이거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또는 뭐 보석을 가지신 분들이 보석을 팔아야 되는데 이 NFT를 통해서 팔리는 거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물 주얼리를 해드리는 거가 만약에 자기의 탄생석 루비다라고 했을 때 루비 4개 그 NFT를 모아오면 실물 원석으로 바꿔드릴 거거든요. 아니면 커플링 반지로 바꿔드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내가 뽑았는데 루비가 3개고 사파이어가 하나였다. 그러면 사파이어를 나는 바로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사파이어를 원하는 사람한테 팔고, 나는 내가 원하는 루비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재거래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교환권 형식도 NFT가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석을 하다 보니까 보석이 10억, 20억 이런 거 엄청 비싼 거 있잖아요. 근데 파티 때 한 번은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대여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명품 가방 대여 하듯이. 근데 그거를 아무나한테 대여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고가의 NFT를 보유하신 분들한테만 대여를 해주는 그런 권리 인증서, 그런 역할도 NFT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나 데이터 분할 판매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쪼개어 파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영상 자체도 쪼개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문제점이 보니까 완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원하는 영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완판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미스테리 박스라는 국내 최초로 복권 박스 같이 그 안에 다 넣어서 뽑기처럼 할 수 있게, 그래서 원하는 걸 계속 컬렉션을 해갈 수 있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판매나 저작권, 음원 저작권 분할하듯이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스테리 박스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NFT는 결국은 다양한 컨텐츠를 NFT화 시켜준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잘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방식도 정하고, 그래서 저희는 17명, 지금 이제 19명 됐는데 벌써 스타트업 만들고, 그 직원들 중에 2명 빼고 17명 중에 2명 빼고 15명이 공대생이었거든요. 되게 훌륭한 인원들이 많이 와 있는데 최근에 아예 마케터 2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NFT화를 좀 더 재밌게 하고 많은 아티스트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마케팅 기획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 아까 경매나 분할 판매, 클라우드 펀딩, 그리고 프로토콜을 되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가스비 220만 원, 30만 원 내면서 하나씩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더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폴리건이나 되게 바이낸스 같은 것들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 버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을 타겟으로 나의 작품, 내 고객의 작품, 우리 회사의 작품들을 올리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PDF여서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네, 저희 간단하게 그 NFT 마켓플레이스 이름이 이브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브가, 아담과 이브의 창작자, 이브가 되셔서 오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주얼리랑 수집가, 예술가를 하고 있는데 6가지 콜렉션의 종류예요. 근데 실제 이 보석도 되게 비싼 보석들이 랭크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신진 예술가 작품들은 어제 저희가 150명 정도가 오셔서 실제 다 NFT 미스테리 박스 저희가 10,000원 정도를 드리니까 그걸 클레이를 가지고 지갑도 만들어 보고 미스테리 박스 2개나 하나를 사실 수 있는데 열어보고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줄이 길었는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바로 판매 등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진 예술가는
사실 작품이 거의 300에서 500, 어떤 분은 작품 좀 큰 거는 1,500만에 이미 팔리는 분들이에요. 아주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아닌데 사실 그분들이 같이 저희가 기부 차원에서도 들어오고 저희가 이걸 10,000원 정도 클레이로 이 이벤트 기간에만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 10,000원도 저희가 그냥 드려요. 그래서 콜렉션이랑 주얼리는 5,000원으로 살 수 있고 수집가 작품, 그 신진 예술가 작품은 10,000원에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미스테리 박스 한번 열어보고 그 안에서 어떤 NFT가 나오는지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아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사실은 고객들이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이거를 이쪽 플랫폼에서 한번 팔아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입점료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내가 가진 것들을 NFT 작품화 시켜서 미스테리 박스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 시나리오를 만들어보고 그걸 사가신 분들이 2차 창작을 해서 또 올라오면 본인들이 유명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사이트 한 번씩 가끔씩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